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네, 오늘 암호화폐 시장 또 한 번 큰 하락장이 찾아왔습니다. 최근 파이 네트워크는 한 차례 펌핑이 일어나면서 주요 메이저 알트 중 유일하게 하루 기준 녹색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외 대부분 알트코인들은 심각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 심리적 지지 라인인 8만 달러가 다시 붕괴가 되면서 현재 7만 8천 달러까지 하락한 상태이고요. 이더리움은 무려 하루 만에 12%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1,500달러 선까지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비트코인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지난 3월 초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 이슈를 언급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암호화폐 전략자산 비축 발언을 했던 시점의 가격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그 발언이 시장에 특별한 기대감을 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왔었는데요. 구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그때의 가격으로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락장에서 주목할 점은 지난 3월 초와 현재의 가격이 흡사할 수는 있지만은 시장 분위기는 조금 더 다르게 분석이 될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3월 초 비트가 7만 8천 달러를 찍었을 때 당시 이더리움은 2천 달러 이상을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비트코인이 같은 가격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이더의 경우 1,500달러까지 내려오면서 이더리움을 포함을 해서 알트들의 하락세가 그때보다 훨씬 더 심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좀 알 수 있고요. 과거에 알트코인 시즌의 시작을 항상 먼저 알렸던 것이 이 이더리움인 만큼 이번 이더리움의 추가 하락은 더욱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과 주요 알트코인의 기술적 가격 흐름만 본다면요, 이미 시즌 종료 국면에 가까워졌다라는 해석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건 이더리움 주봉 차트가 되겠고요. 지난 2022년 시즌 종료 당시 이더리움은 1,000달러까지 급락한 바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 이하로도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이더리움은 작년 말에 4,000달러까지 상승을 했었지만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오면서 이제는 1,000달러대 초반까지 근접해버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전체 시총을 보자면요, 2.5조 달러까지 지금 하락을 한 것을 볼 수 있고, 비트, 알트 모두 하락세인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점점 올라간다는 것은 현재 알트코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박살이 나고 있을 때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2.5%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까지 다시 큰 하락이 찾아온 이유를 살펴보자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제기가 되고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는 미국 증시가 월요일에 크게 폭락하는 블랙 먼데이가 현실화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이로 인해서 크립토 시장이 이것을 선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 기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나스닥이 역사적인 폭락장을 맞게 됐고, 최근에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었던 암호화폐 시장이 나스닥에 비해서는 잘 버텨주었던 한 주였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크립토 시장이 아직은 역시나 미 증시와의 커플링 현상에서 벗어난 것은 아님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날짜 이 X를 보시면요, 크립토퀀트 주기용 대표 글이 올라온 것을 볼 수 있는데, 현재 시장을 자금이 크게 들어오더라도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급등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형적인 약세장의 신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러하고 일각에서는 온체인 데이터만으로 전체 자본 흐름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주요 자금 흐름은 온체인에서 모두 포착이 되고 있고, 거래소 입출금이나 이 커스터디 지갑 활동 내역, 또 ETF 관련 트랜잭션 등 모두 온체인에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분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역사적으로 진짜 반등이 되려면 최소 6개월 이상 걸려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랠리는 지금 당장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분석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주기용 대표의 글이 항상 맞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상 시즌이 종료가 되었다라는 이 주기용 대표의 의견에 반대로 해석을 하는 것도 존재하지만 확실히 현재의 상황을 보자면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알트코인 차트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을 V자 반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나 크립토 규제 확립과 같은 여러 호재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분위기를 바로 역전시키기에는 지금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기영 대표의 글을 무시만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파이 4시간봉 차트입니다. 현재 0.6달러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말 사이에 한 차례 펌핑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타 크립토 비해서 하락폭은 적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시장이 되겠죠. 시장이 이 추세를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이 파이를 포함해서 알트코인들이 순환 펌핑을 겪게 되면은 독자적인 움직임을 짧게 보여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요, 시장의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파이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이 시장을 읽으시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이 내부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멈춰있던 마이그레이션이 다시 재가동이 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3월 9일을 마지막으로 마이그레이션은 일시 중단이 되었는데요. 당시 마이그레이션 관련해서 보안 관련 이슈들이 리포팅이 되었고 이후에 코어팀은 2단계 인증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 관련해서 보안 강화 등 여러가지 개선 작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번 마이그레이션의 중요성을 코어팀 역시 깊이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업데이트들보다 이 이슈를 우선순위에 두고 집중을 해왔던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어팀과 모더레이터의 짧은 미팅이 있었고요. KYB와 같은 다른 업데이트들은 현재 1순위가 될 수 없으며 현재는 가장 중요한 마이그레이션 이슈가 핵심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라는 언급을 코어팀에서 직접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4월 4일부터 마이그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다시 재개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향후 다른 업데이트들도 조금씩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타임라인을 정리를 해보면요. 비교적 적은 업데이트와 함께 단조로운 흐름이 이어졌던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3월 초 발생했던 마이그레이션 오류 이후에 코어팀은 해당 문제 해결에 많은 리소스를 집중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이 기간에 일부 유저들이 KYC 통과를 하지 못했다라거나 마이그레이션을 받지 못한 문제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 반사와의 지갑 활성화 솔루션이 일시적으로 도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짧게 테스트가 된 이후에 개선을 이유로 해서 다시 비활성화가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4월 4일부터 마이그레이션이 다시 재개가 되었다는 점, 이 점은 나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 더불어서 한국 시간 기준으로 4월 24일에 코어팀과 전세계 모더레이터들이 함께하는 전체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를 전후로 해서 여러 일정에 대한 힌트나 새로운 뉴스들이 흘러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런 전체 미팅이 있기 바로 전이나 그 후에 유의미한 업데이트들이 제공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했었고요. 또 마이그레이션도 어느 정도 정상 가동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월 말 미팅 전후로 해서 혹시나 다른 업데이트들이 한 번씩 발표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이 기간 안에 이 반사와의 협업 기능이 다시 개선이 되어서 출시가 되거나 아니면 KYB 관련해서 어떤 부분적인 공지가 이루어진다면 최근 지쳤었던 커뮤니티에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짧게 이렇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다면요. 파이 관련 소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현재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큰 하락세를 맞이하면서 시장 분위기 전반이 심상치 않다라는 점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했고요. 제 채널을 통해서 물론 파이만 집중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최근 며칠간 파이 가격만 살펴보신 분들에게는 파이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 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 또한 결국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흐름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주시고 이 시장을 분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전체 시장과 파이의 흐름이 서로 연동되어서, 즉 커플링이 되어서 움직이는 시기도 있을 것이고, 가끔씩 분리가 되어서 따로 움직이는 시기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전체적인 추세를 함께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시장에서는 파이에 투자를 하고 있으시다면 좀 더 신중하게 이 시장을 바라보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이번에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지금 이 구간이 베어 트랩 구간이기를 좀 바라고 있고, 이후에 다시 이 V자 상승 반전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부 요인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아직도 여러가지 호재 뉴스를 기대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SEC 새로운 의장이죠. 폴 애킨스가 다시 취임을 하게 되면요. 암호화폐에 대한 감독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에 따른 긍정적인 뉴스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흐름도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서 여러 프로젝트들이 다시 주목받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현재 글로벌 자산 시장 전반이 관세 이슈로 인해서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앞당기는 요인으로 지금 해석을 해볼 수 있고, 결과론적으로 유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크립토 시장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조금씩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단기 하락을 지나치게 공포스럽게만 해석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능성을 좀 넓게 열어두고 시장을 유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하락과 하방 압력은 팩트로 받아들임이 맞을 것 같고요. 파이 또한 현재는 일시적으로 펌핑과 조정을 이어가고 있지만 확률상으로는 큰 하방 압력 속에서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심히 이 시장을 바라보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